자, 이제 여러분 90회 전산회계 2급 파일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로 가가지고 374페이지, 373페이지 가보면 우리 90회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전산회계 자격시험 홈페이지 알림마당 밑에 있는 자료실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교재 보고 그대로 해도 되고요. 교재 프로그램은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밴드에 올려놓은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90회인데 일단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험 보는 시스템과 같이 해보려고 공인회계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우리 우측에 가보면은 알림마당 있어요. 알림마당 자료실에 가서 90회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기출문제. 가입을 시험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자, 여기 클릭해서 열어보면 일부러 제가 이렇게 지워볼게요. 안쪽에 이렇게 2교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뽑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교시가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2교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TAX라고 뜰 거예요. 열기. 자, 1이 6개, 2, 3, 4, 5, 6. 이렇게 하면 이름 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본인의 이름을 쓰고요. 설치.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 자격시험 홈피가 뜰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A형 그리고 이제 감독관 번호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줄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133 여러분이 들어갈 거예요. 9133 시험지는 본인이 받은 유형을 쓰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시험 문제가 떴어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기초정보관리로 가서 세 문제 풀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회사 등록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세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용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아니면 거래처 등록과 계정 과목 및 적용 뭐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회사 등록으로 여러분 갈게요. 회사 등록으로 갔더니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뭔가 지금 틀렸다라는 뜻이죠. 62101인데 뭐 다 지우고 그냥 해볼게요. 자, 621 62101 13463 13463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뭐 있는지 봤더니 여기 주소가 틀려 있어요. 수림로 50번 길인데 뭐 금샘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지우지는 말고 우리 우편번호 생략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수림로 50번 길 103 구서동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종목이 장난감 아니고 문구 및 잡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세 문제 다 풀었으니까 맞춘 거죠. 얘는 닫고 나갈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보면 전기분 재무 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전기분 재무 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두 개, 보통 이렇게 틀리게 준다고 했죠. 그러면 오른쪽부터 찾아보면 오른쪽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차입금 엔터 금액을 봤더니 1,500만 원 1 플러스 1, 5 플러스 자,
이제 대변은 고칠 게 없겠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차변으로 와서 당좌 예금이 303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 3, 플러스. 그 다음 차량 운반구 쪽으로 가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이 아니라 800이었기 때문에 8 플러스. 이거 374페이지에 있고요. 교재가 전년도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90회 찾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대차 차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두 문제 맞췄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나왔어요. 자, 거래처 쪽에 가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다가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D노 309, 공짜는 입력 안 해도 돼요. 3094, 앞 공짜리는 입력 안 해도 되고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FD노 주식회사, 잘 봐두어야 될 게 지금 다 동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험 문제 줄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매입거래처야 라고 주고 있으니까 여기야. 여러분 입력 안 하면 틀려요. 사업자 등록번호 208 81 1446 매일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까지 것 하면서 그냥 보고 엔터 하고 FD노 누르고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거 동시 입력돼요. 요거 요즘 주의를 해주세요. 요거 안 나오다가 요즘 가끔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입이냐 매출이냐 거래처 입력하라고 할 때 김정은 업태 도소매겠죠? 우리가 도소매 회사니까 종목 문구 주소는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생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직접 입력하라고 했으면 이 주소가요 가끔 이제 본인들이 원래 있는 주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만들어내는 주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마을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생략하고 직접 입력하라고 돼요. 그래서 여기 찾으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생략해도 무방 이렇게 하면 있는데 생략해도 무방이라는 거고 지금같이 직접 입력하라고 하면 아마 주소가 없을 거예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 1로 16116 성포동 안산시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번호가 태양금속이죠. 5046 태양금속 잘 봐둬야 되죠. 동시 아니고 매출거래처예요. 매출 사업자 등록번호 2081-51306 2081-51306 대표자 박서영 업태가 도소매 건축자재 주소가 없는 주소인가 봐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까지는 있을 텐데 이서면 낙산로가 없나? 낙산로 223 새로 생겼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맞춘 거예요. 그 다음 번호로 가보면 375페이지고요. 금정문구 소모품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830번으로 일단 가자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 및 적용. 이때에는 코드 번호를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코드란 아무 곳에나 이렇게 넣어서 830번 하면은 830번 소모품비를 알아서 찾아주고요. 우측으로 가서 4번에다가
장기 사용 소모자재 구입비 지급. 가끔 띄어쓰기 하면 안 하면 안 되냐, 안 하면 틀리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띄어쓰기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띄어쓰기 안 해도 되고요. 요것만 써주면 맞다라고 체크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의외로 쉬운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맞췄고 우리가 일반 전표 8개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일반 전표로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7월 13일이고요. 매출 전표가 나와 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기름 넣는 거였어요. 주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유는 차량 유지비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인데 업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800번대 2만원만큼 기름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BC 카드로. 4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시험에는 맞다고 해줍니다, 여러분. 자, 미지급금, BC 카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 몇 번으로 갈 거냐면 두 번째 8월 12일로 갈게요. 8월 12일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 2천만 원을 지금 준선상사라는 곳에서 사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땅 사거나 뭐 기계 사거나 이럴 때는 매입 가격과 취득 부대 비용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2천만 원인데 취득세가 92만 원이에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어요. 뭐 이러면은 다 합산하죠. 일단은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는데 매입 가격 2천만 원에다가 취득세 92만 원이니까 같이 가져와야 되죠. 2,092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토지 샀으니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좌수표 발행하는 순간 우리 은행에 내 거래 은행에서 상대방이 돈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줄어들 거예요. 자산의 감소. 자, 얼마만큼? 2천만 원만큼 플러스. 다음 대변인데 취득세 등록세는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현금 101번 써도 되고 여러분 한글로 현금 써도 되고 자동으로 92만 원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면서 가봐줘야 되겠죠. 당좌예금도 신경 써줘야 되고요. 토지 취득세 등록세 요래 같이 간다라는 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가보면 9월 11일 거래예요. 9월 11일 거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인출금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국민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회사 카드로. 그러면 회사 대표가 회사에서 현금을 가져가도 우리는 인출금. 우리 회사 제품을 아들한테 가져다도 인출금. 회사 돈으로 자기 소득세 내도 인출금. 회사 카드로 자기 집, 뭐 냉장고 사도 인출금. 지금처럼 컴퓨터 사도 인출금. 그래서 차변에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1 플러스. 대변에는 우리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미지급금. 자, 국민카드니까 국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인출금이라는 항목이 나오면 얘 임시계정이라고 했죠. 인출금은 임시계정이다. 인출금은 차변에도 대변에도 올 수 있다. 인출금은 자본에서 대체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맞다라고 했어요. 지금 차변에도 올 수 있고 대변에도 올 수 있고 자본에서 대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해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출금 한번 볼게요.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인출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본 쪽에 이렇게 가보면 근데 인출금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인출금은 재무상태표에 있으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감을 해줘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임시계정이니까 차변의 임시계정이니까 12월 31일 날 대체 분계라는 걸 해주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차변에 인출금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인출금 1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차변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대체분계예요. 이건 지금 우리 여기 시험지하고 관련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자본으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결산분계 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자본금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가보면 인출금이라는 항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합계잔액 시셈표네요.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셈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2월 달에 가보면 인출금이 없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산 쪽에 자본 쪽에 가가지고 인출금이 없어지면서 100만 원만큼 금액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에서 빼준다, 자본에서 차감한다 그런 말을 쓴다고 했고 그거 맞는 항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4번으로 갈게요. 10월 1일 거래예요. 10월 1일 거래에서는 지금 금정문구는 소유한 창고가 있는데 철민상사의 창업에 임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임대료를 받는데 기존의 임대료 계약금 받았던 게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친절하게 2급이기 때문에 계약금 7월 1일 날 100만 원 받았어. 1000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회계 처리해 라고 우리한테 줬는데 조금 난이도가 더 있거나 세무나 이쪽으로 가면 안 줘요, 금액을. 그럼 여러분들이 7월 1일에 가서 내가 선수금 얼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받았나 보네.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니까 차변도 대변도 계정 과목 하나이면서 차변이 현금이니까 입금 거래 2번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수금 채권 채무 거래니까 민철 산업 계약금 수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 문제는 확인할 필요 없지만 혹시 이제 난이도 높은 시험을 보면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잔금까지 받았으니까 대변부터 처리할게요.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보증금은 채권 채무 거래이기 때문에 민철 총 1000만 원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 풀었으니까 이런 풀면서 얘 한 번씩 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될 텐데 기존에 돈 받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선수금 먼저 정리해주고 갈 거예요. 민철 1 플러스 100만 원 받았었죠? 나머지만 뭘로 받았냐면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당좌 수표 받은 거는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현금은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으니까 코드 빼고 왔어요. 10월 1일 거래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뭘 기록할 거냐면 5번 10월 20일 거래로 한번 가볼게요. 10월 20일 거래에서는요. 판매용 문서 세단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용은 재고자산이라고 해서 구입할 때 차변에 상품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금액 얼마냐면 500만 원이니까 5 플러스 다시 이번에는 업무용 문서 세단기니까 비품 한 대에 1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돈 지급하는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외상했기 때문에 251번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고요. 전포이기 때문에 전포 문구 이렇게 해서 5 플러스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품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말 못 쓰기 때문에 카드로 사든 어음으로 사든 전부 다 뭐예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포 문구죠.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거 됐기 때문에 지금 전표 번호가 1번으로 붙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읽고서 풀어보고서 나처럼 이제 읽고 순서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노트에다 또 적고 시험지에다 적고 풀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푸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3번 상품 5 플러스 대변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입력하고 이게 이제 편하니까 다시 3번 비품 1 플러스 대변 우리가 미지급금 253 이렇게 쓰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저희 이제 점포 써야 되죠. 점포. 자, 이렇게 쓰다 보면 뭐예요? 전표 번호가 2번, 3번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2번이냐 3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험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번호 수정 쪽을 눌러서 얘를 전체를 2번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이 하나 안에만 들어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휴지통에 넣어놨기 때문에 전표 번호가 2번 떴어요. 2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거래잖아요. 그럼 이렇게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게 하나의 전표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여서 지금 대체 전표 하나의 전표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6번의 문제로 가보면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왜 이게 떴죠? 자, 6번으로 가보면요. 11월 19일 거래예요. 얘는 대전 상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였어요. 그래서 경영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대여해 준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래였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을 했었냐면 대변에 우리가 단기 대여금, 차변에 보통예금,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 비용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약간의 이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수료 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금융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우리가 일반 그 매출 판매 관리비 쪽으로 처리해도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 처리 쪽으로 처리해도 맞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이 길면 지겨우니까 일단 25분으로 끊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